안녕하세요.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에 입장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글로벌 ETF 시장의 최신 이슈, 앞으로는 글로벌 ETF 라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총 2편에 걸쳐 트렌드를 소개하고 심층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금융시장에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 뉴팡을 집중 탐구해보겠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금융업계에서 아시겠지만 화두가 되는 키워드는 앞으로 증시를 끌어올릴 주역이 될 거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 오랫동안 미국 증시를 견인해오던 미국 테크주, 원조, 팡 기업들의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서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원유, 식량 자원, 원자재, 금과 관련된 업종과 기업을 의미하는 새로운 팡이 넥스트 키워드로 등장해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F부터 살펴보면 원유는 1분기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한 자산군이고요. 올해에만 30% 이상이 올랐고 2014년 이후 8년 만에 배럴당 $100를 넘어섭니다. 원유 생산 비중을 봤을 때 러시아는 전 세계 2위를 차지합니다. 그 2위 국가가 지금 전쟁을 벌이니까 원유의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원유 가격이 막 이제 올라간 거죠. 두 번째, A로 대변되는 거는 agriculture이라고 하는데 식량 자원입니다. 밀, 쌀 이런 애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식용유값 상승, 밀값 상승, 빵값 상승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4개의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중부지방, 아르헨티나 팜파스 지역,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중국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둘이 같이 전쟁을 벌이면서 농작물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수출이 안 되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죠. N으로 대변되는 거는 Natural Resources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천연자원은 니켈, 팔라듐, 구리 같은 원자재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자재는 올해 초부터 상승 가도를 그리더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러시아는 2021년 기준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9.2%나 차지하거든요. 이 모든 것의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자산의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그러면 이 얘네들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 우려가 늘어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금값이 올라가죠. 왜냐? 금은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팡이 이 원조 팡을 정말 대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기적인 혁신 성장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원조 팡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IT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7년 이상이나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요. 뉴팡이 팡을 대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팡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정학적 이슈로 상승한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완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에 다 반영이 되면 또 장기화되더라도 크게 흔들지는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 넥스트 키워드는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새로운 키워드를 찾기보다는 뉴팡의 관점을 바꾸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미국 기술주의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 증시를 리드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팡으로 대변되었던 에너지 산업, 원자재 산업에 대한 관점을 바꿔볼 수는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원유값이 오른다. 이것도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뀌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 먼저 F.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된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로 많은 국가들이 피해를 입었죠. 각국의 중요 과제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에너지 자립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똑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사회기반 시설 분야의 투자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앨런 역시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안보의 핵심으로 꼽았고, 유럽 역시 네트로 정책에 가장 공격적인 스탠스를 펼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죠. 그 다음에 A, 농업 분야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불거진 식량 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세대 수단으로 농업과 기술을 접목시킨 푸드테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농업과 기술을 접목해 자립성을 높임으로써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로 보면 기후 2020년 기준 기술 투자 중 농업, 식량 분야에 할애하는 비용이 무려 60억 달러에 달합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 자금 중 상당량이 푸드테크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 혁신 원자재로 바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신 소재란 친환경, 로봇, 드론, 3D 프린팅, 반도체에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희토류, 흑연, 망간, 리튬, 그래핀, 탄소 섬유처럼 미래의 기술에 해당하는 산업들에 사용되는 원자재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국제 에너지 기구에 따르면 친환경 혁신 원자재 수요는 2040년까지 최소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니켈, 구리의 가격 상승이 안정화되면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진 천연 자원들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G입니다. 금의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회자될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던 금의 위치는 공고할 것이다. 그래서 금은 언제나 금이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셈이죠. 원유, 원자재, 농산물, 금을 의미하는 이 뉴팡이 넥스트 키워드로 급부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내 회자될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네들이 미국 테크 기업을 대체할 것이냐, 그거는 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점. 그래서 미국 테크 기업들의 내재된 성장성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체하는 게 아니라 뉴팡에서 장기적으로는 각 글자가 상징하는 산업이 신재생에너지, 혁신 소재, 푸드테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니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글로벌 ETF 라운지 오늘 첫 촬영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글로벌 ETF 트렌드가 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글로벌 ETF 라운지